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포르쉐 차량이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가 7종 추돌 사고를 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라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는데요.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발 10분 전 동승자에게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연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마약 범죄율이 낮아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대낮부터 대마 운전이라니. 마약 청정국도 이제 옛말인 걸까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마약. 오늘은 대한민국의 마약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이란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기간 복용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일반인이 마약을 복용할 경우 신체에 손상을 주고 중독 증세와 함께 심하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은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마약인 아편의 원재료, 양귀비 가공에 관한 흔적은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발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마약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1945년 광복 이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 남용된 마약류는 바로 아편으로 당시 청나라 사람이었던 양대인이라는 자가 구한말에 아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2번의 세계대전으로 각종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아편 가격이 급등하자 일제는 함경도 등 산간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에는 조선 아편 채취령을 공포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아편을 전량 수거해 일본 군인들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만주 등에서 귀환한 동포들 중 아편 중독자가 많았으나 독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6.25 전쟁을 겪으며 정치 행정 기능이 약화되어서 마약 통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용으로만 재배되던 대마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군을 통해 도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때부터 대마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마 단속법규가 따로 없어서 통제가 어려웠고 1970년대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속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미 널리 전파된 상태였습니다.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80년대부터는 대마초 사범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유흥 향락 문화가 퍼지면서 필로폰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중독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로폰 제조 조직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전개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정부는 3년간 국내의 모든 필로폰 제조 기술자를 검거하고 필로폰 제조 조직을 근절시켰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급격한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가에서 사용되는 엑스터시 등의 신종마약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국내 마약 범죄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다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